장치, 액티베이터 이런 이제 기능성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꼈을 때 충분히 근육의 어떤 위치, 근육의 힘을 변화를 주고 어떤 악궁의 위치를 변화를 줘서 골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의 협조도. 그래서 환자가 이 아이들이 주로 끼는 장치인데 아이들이 입안에 장치를 넣어놓고 충분히 거기에 힘을 주고 장치를 잘 착용하고 있으면 효과가 있고 아니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에만 낀다. 그러면 장치가 효과가 있을 수 없겠죠. 입을 벌린 상태로 주로 자고 심지어는 입에 있는 걸 꺼낼 수도 있겠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하루 종일 껴야 되는데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매우 벌키예요. 아주 사이즈가 크고 입안에 넣었을 때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큰 사이즈의 장치인데 이거를 아이들이 그 20시간 가까이 낀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정말 특별한 아이들이 그걸 할 수 있고 99.9%의 아이들은 그렇게 팔로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어차피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끼야지 되고 충분한 시간을 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그 부분을 잔소리를 하게 되고 부모가 야단을 치게 되고 종용하게 되면 오히려 치료는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심리적인 상태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하고 사이도 나빠지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기능적인 장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도 사회생활에 있으니까 뭔가 입안에 장치가 있고 얼굴에 거는 장치가 있으면 충분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은 충분히 낮 시간 동안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녁 시간에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식구들만 자기랑 같이 있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상태로 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프랑케일 장치나 액티베이터를 꼈을 때 기본적인 장치의 어떤 효과 자체는 아래턱의 위치를 안으로 넣는 거예요. 넣는 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위쪽은 입술의 힘이나 어떤 그 탄력들을 충분히 차단을 해서 조금 더 치아 성장, 치조골 성장, 치아의 위치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소아교정, 어린이 교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아래턱이 매우 크다기보다는 위턱의 사이즈가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위턱을 전방으로 촉진시켜주는,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요소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하악의 확장 장치와 더불어서 페이스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폭경의 어떤 확장과 더불어서 전 후방의 힘을 적극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사악을 확장시키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보온의 결합 자체가 유동적이 돼요. 약간씩은 유동적이 된 상태에서 페이스 마스크로 전방으로 견인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그 환자들이 해야 될 치료해야 될 대가는 적고 그리고 결과는 훨씬 더 우수한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장치가 이제 몇 가지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턱받침 같은 것도 있고 당기는 장치도 있어요. 지지하는 장치도 있어요. 그래서 턱받침이 있다고 해서 이 페이스 마스크의 어떤 그 기능 자체가 아래턱이 튀어나온 아이가 성장을 억제하거나 뒤로 밀어넣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잡아주는 효과는 있겠죠. 메인은 주된 작용 자체는 사악볼을 전방으로 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로 소아 같은 경우에는 아래턱의 성장이 미리 벌써 성장이 크다기보다는 적절하게 자라줘야 될 상악골의 성장 자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악골을 전방으로 충분히 당기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것도 역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하면 아이가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친컵, 친캡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래턱의 성장을 조금 더 막아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래턱의 후방으로 견인하는 그런 기능성 장치를 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안 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래턱에 성장하는 양 자체는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키와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머리 옆을 잡고 쥐고 누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의 잠재력은 좀 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래턱도 마찬가지로 봐요. 그래서 친컵이나 친캡을 썼을 때 그 당장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턱이 더 튀어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걸 떼고 나면 착용을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치료 시기가 지나고 나면 턱의 성장은 캐치업 그로스라고 해서 그대로 성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효과를 크게 보기가 어렵다. 왜냐? 하악턱의 어떤 아래턱의 어떤 길이 전체적인 볼륨 자체가 유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래턱을 조금 더 잡아줌으로써 주걱턱 치료를 하는 쪽으로 치료 가닥을 잡았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추세가 맞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오히려 성장이 빨리 끝나는 위턱의 성장을 조금 더 당겨서 촉진시켜주고 사이즈가 좀 더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반대교합이 이렇게 돼서 잡혀있으면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준다는 개념으로 성장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층겹이 효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관절 자체가 두 개골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관절이기 때문에 뼈와 뼈가 아니고 그 사이에 연조직이 디스크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의 위치 변화가 조금 더 유동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등성만한 쿠션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우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이게 탄성이 있는 부분이 매개하고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래턱 자체를 뒤로 강력한 힘을 줬을 때 충분한 시간을 이용해서 센 힘을 가했을 때 골격의 형태 자체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가 원래 길이는 정해져 있지만 밴딩이 돼서 수평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수직적으로 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원하는 만큼 원래 잠재되어 있는 만큼의 성장은 충분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장 교정, 성장기 치료, 예방 교정, 예방 진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장치는 오히려 이제 미국이 아니라 어떤 성장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성 장치는 유럽에서 왔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이 연구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효과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지만 성장 교정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을 비교를 하자면 유럽 쪽이 훨씬 더 적극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그 이유가 조기에 치료를 했을 때 어떤 성장, 골격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게 큰 이유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치료 비용을 낮출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예비 교정을 했을 때 국가에서 보험을 통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는 이유 자체가 어렸을 때 어떤 페이즈 1 조기 교정, 소아 교정, 성장 교정을 했을 때 이게 부정기업의 정도로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성장했을 때 국가에서 지불하는 돈 그리고 개인이 지불하는 돈 자체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앞니 이제 아이들이 반대 교합이 돼서 병원에 이제 오게 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 앞니 쪽은 관찰을 쉽게 할 수 있어서 반대 교합을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앞니가 반대 교합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위쪽도 같이 반대 교합돼 있어요. 그래서 어금니도 반대 교합, 앞니도 반대 교합. 원래는 이렇게 다 물리죠. 근데 반대 교합이 있을 때 이렇게 다 물려요. 그래서 어금니도 안으로 들어가 있고 앞니도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금니 반대 교합을 수정하는 방법 역시 이제 일반적인 주걱턱의 치료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소해져 있는 어떤 그 상하궁의 폭경을 확장을 할 거기 때문에 골격적인 확장, 치열의 확장을 시도를 해서 폭경을 넓혀주고 어금니 반대교합을 개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하는 과정에서 앞니도 반대교합이 해소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교합이라고 하는 것은 앞니 쪽에 반대교합이 있으면 위턱이 못 자라서 후방으로 밀리죠, 그죠? 그리고 아래턱은 전방으로 밀려 나오겠죠. 그리고 어금니에 반대교합이 있으면 이게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반대교합이 되기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면 어쨌든 얼굴에서는 비대칭이 생길 수 있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씹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고정화되고 얼굴뼈의 형태가 고정이 되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는 반대교합으로 그것도 편측으로 한쪽이 반대교합이 있고 한쪽은 정상에 가깝다. 그러면 얼굴에서 훨씬 더 이 비대칭적인 부분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합으로 고정화될 수밖에